어떤 아이들은 사과 아니면 배 아니면 바나나 아니면 무슨 뭐 감 이렇게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은 유창성이에요. 과일이라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는 건 유창성인데 유연성은 사과 아니면 사과잼 아니면 사과가 들어가 있는 책 아니면 사과를 먹은 백설공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예.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유연성.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한 가지로 딱 해보고 해결이 안 됐어도 괜찮아. 이 방법 아니야? 그럼 저 방법으로 해보지 뭐. 저 방법 아니야? 그럼 이 방법으로 해보지 뭐. 하는 힘을 가진 아이들이 많대요. 그리고 유창성이라는 건 많은 아이디어의 생각을 가진 아이들. 그죠? 그리고 정교성이라는 건 전체적이거나 세부적으로 무엇인가를 완성짓고 결정짓는 힘을 이야기해요. 아이디어가 많으면 뭐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발명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내놓으면 뭐가 되는데 그건 모르지. 내놓아서 뭔가를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그건 잘 못해. 이러면 소용이 없죠. 그런데 누군가가 막 그렇게 내놓은 아이디어랑 그렇게 유창하게 내놓은 아이디어를 조합을 딱 조합해서 하나를 딱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런 거 하고 세상에 내보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정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창성을 기르는 데는 독창적인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남들과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유치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지도를 받을 때는 얘네들은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나 희귀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데 창의성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하거나 버려야 할 도구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장난감들을 주로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그런 그런 미술 같은 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오면 집에 있는 엄마들은 이게 뭐야 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서 자꾸 가져와. 그리고 버리십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촉진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어머니들은 잘 모르죠. 예를 들면 우리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저번 시간에 만들었었던 이런 이렇게 손목시계 같은 거 이런 거 아이들한테 그냥 종이 조각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독창적인 부분이고 아이들이 굉장히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거 재미없고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색종이 하나에 불과하니까 그냥 휙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연성 같은 경우는 유창성이 뛰어난 아이들 중에는 융통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주로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유창성이 뛰어난 아이들은 금방 사과나 배, 수박, 포도, 토마토 이런 것들은 거침없이 줄줄줄 그려내지만 융통성이 뛰어난 아이들은 사과, 시계, 컵, 받침 그 다음에 해바라기 등 다양한 범주에서 사물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있는 아이는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낼 때 한 가지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방식을 적용하거나 범주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 바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유창성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범주를 넘나드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정교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교성이 뛰어난 아이들은 그림 표현이나 말 표현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죠. 그래서 창의적인 그림 검사를 해보면 전체적인 풍경을 장황하게 그려넣거나 세부적으로 묘사가 뛰어난 것 이런 아이들인데 처음에는 제안을 하면 미숙해요.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다른 아이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선별할